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7일이었고요. NBA는 3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오늘은 조건값에 부합되는 경기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만 TBS 마진이 포함된 숫자만 올려드렸고요. 네, 요 1월 27일 3경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서 내일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경기가 총 13경기가 있었는데 한 경기가 취소됐고 이제 12경기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내일 되게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아마 막상 이렇게 추린 경기들을 보면은 왜 이런 경기들만 남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숫자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게 이 계산이 정말 맞나 이런 좀 의구심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분석드리는 내일 경기는 조금은 좀 판단을 좀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 토니볼이 이 숫자로 재단한 그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우선은 오늘 경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경기밖에 없었었죠. 네, 처음에 경기는 이제 애틀란타랑 클리퍼스 경기였는데 이 클리퍼스가 원투펀치랑 그리고 저기 미친 개도 미친 개 이 미친 개가 전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에서 미친 개 날뛰는 미친 개가 있어야지 이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상한 의미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 그렇게 클리퍼스가 3명이 빠졌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명이 빠져도 클리퍼스는 워낙에 벤치도 탄탄하고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애틀란타 정도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NBA의 세계는 쉽지 호락호락하고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이제 애틀란타가 108대 99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두 팀 어떤 성향인지 알고 계시죠? 안 막을 테니까 마음껏 공격해라. 그리고 우리가 수비를 하는 것은 너희에게 엔드원을 주기 위함이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농구를 하는 팀이 휴스턴과 워싱턴이고 저는 이 토니볼을 하면서 언어바를 한번 좀 체크해보면 어떠냐라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언어바는 신의 영역입니다. 토니볼은 지금 핸디 깨려고 만든 겁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경기는 한번 언어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의 평균 득점이 279점이에요. 최근 5경기 맞대결의 평균 득점이 279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나마나 오바 정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결과를 봤는데 역시 언어바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토니볼 NBA에서 아마 언어바를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랑 뉴욕 요 경기는 어, 이제 11.5점 좀 핸디 조건을 좀 빡시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근데 저희가 이 배당 적중률 요게 1% 차이면은 안 간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한번 뉴욕이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역시나 뉴욕이 잘 나가다가 역시나 14점 차이로 크게 뒤집혀서 결국은 져서 어제 세 경기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프로토콜 이슈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짝꿍이 없었었기 때문에 뭐 요 1%이 부분도 좀 눈에 더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저께 세 경기는 안 건드리고 그냥 패스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월 28일 내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샬럿 대 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네, 우선 이 경기에서 사보니스 선수가 인디애나 사보니스 선수가 GTD 상황이고 뭐 아웃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TBS 마진은 확실히 인디애나 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인디애나 쪽으로
확 쏠렸는데 배당 적중률이 이것도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1%가 높은 게 샬럿 쪽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쿨하게 패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인데요. 음, 이거를 꼭 얘를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배당 적중률이라든지 TBS 사이드가 둘 다 디트로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핀 선수가 아마 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디트로이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클리블랜드가 한 열흘 전에 클리블랜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게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데이터 한번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그 클리블랜드의 최근 5경기 홈 경기를 보면은요, 이 임팩트가 정말 컸습니다. 브루클린을 2번 연속 잡은 게 이 임팩트가 너무 컸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선수 야스턴이라고 부르죠. 네, 야스턴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최근에 홈에서 뉴욕까지 해서 이렇게 3승, 홈에서 3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원정에서 1승밖에 못 거뒀어요. 그것도 이제 거의 초토화된 마이애미를 잡은 것. 이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은요. 보시면은 5번 중에서 그 디트로이트가 2019-20 시즌에 2번 이겼었고, 최근 3번은 다 클리블랜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맞대결은 3승 2패로 클리블랜드가 앞서고 있고요. 최근 스탯을 제가 살펴보면은요, 의외로 클리블랜드가 3승이나 거뒀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보시면은 득실 마진도 114 대 116으로 마이너스 2점 정도 나고요. 저는 클리블랜드가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정이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 않나, 뭐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확실히 뭐 리바운드 제공권은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EFF 마진 보면은 130 대 124고요. 두 팀 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골에 대한 그런 적중률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게 성공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막 두드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맞대결 성적을 보면은요. 맞대결은 의외로 3승 2패로 클리블랜드가 앞서는데 경기력은 디트로이트가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에 최근에 합류한 뭐 앨런이라든지 프린스 뭐 이런 전력 보강이 전혀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요 수치만 봤었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그 득실이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고 EFF 마진도 한 1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이렇게 많은 경기들 중에서 하필 첫 번째로 이 낙찰이 된 경기가 저 경기입니다. 저희는 디트로이트 사이드로 대꾸는 가는데 영 좀 못 믿었고 좀 시원찮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이틀 전에 샬럿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느낌상으로는요. 디트로이트가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샬럿은 확실히 올랜도가 되게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요 숫자만 봤을 때 물론 뭐 두 선수가 트레이드로 합류한 두 선수가 반영이 안 됐지만 이 숫자로만 봤었을 때는 그냥 디트로이트 프렌 정도 봐도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디트로이트 경기 골라봤고요. 그 올랜도랑 세크라 경기는요, 모든 사이드가 다 TBS 쪽이 다 올랜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배당 적중률이 세크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못 받아들였던 경기가 이겁니다. 애틀란타랑 브루클린. 저는 이 핸디 조건값 6.5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확실히 브루클린이 약간 들여밟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적중률도 55%로 브루클린 사이드를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백투백이에요. 오늘 클리퍼스랑 일전을 치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홈 경기력이 다 애틀란타 사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맞대결 경기력도 다 애틀란타 사이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 맞대결에서는 그 이 빅3가
브루클린의 빅3가 형성되기 전 성적으로 반영이 됐을 테지만 네,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맞나? 이 숫자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경기는 저는 안 데리고 가는데요. 이 경기는 구독자분들이 네, 그 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토니볼에서는 안 데리고 가는데 데이터는 제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애틀란타랑 브루클린에 대한 경기인데요. 네, 이 부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애틀란타가 저도 이걸 다시 몇 번을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홈 경기력이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네, 홈에서 5번을 경기했는데 4번이 이겼고 4번 이긴 게 물론 뭐 코로나 이슈로 여러 가지 뭐 있었었지만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클리퍼스 이 팀들을 상대로 이겼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이 원정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자, 원정이 뉴욕에서 뉴욕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최근에 클리블랜드 2번 다 졌고요. 그리고 그때 하든이 합류하기 전이었죠. 예, 그때는 이제 샬럿과 멤피스한테도 다 잡혔고 이래서 약간 좀 운명 같은 숫자의 장난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맞대결을 보면은요. 브루클린이 이겼고 아틀란타, 브루클린, 아틀란타. 브루클린이 3승 2패로 앞서는데 뭔가 과정은 아틀란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맞대결 경기에서도 아틀란타를 가르쳤던 게 아틀란타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갖고 이렇게 좀 숫자가 이렇게 머신러닝이 맞대결에서도 아틀란타가 이긴다라고 판단을 내려줬던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최근 경기력 보시면은 아틀란타가 8점 차이로 이기고 오히려 브루클린의 원정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리고 뭐 필드골 3점, 뭐 스프리드로 빼고는 다 브루클린이 좋은데 EFF도 브루클린이 좋고요. 근데 이제 승리를 많이 못 거뒀던 게 브루클린이 원정 경기력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맞대결 5경기를 보면은요. 박빙으로 아틀란타가 이겼습니다. 근데 과정들을 보면은 뭐 3점이라든지 필드골, 그리고 요 프리드로우만 아틀란타가 좋고 나머지는 다 브루클린이 좋고 EFF도 브루클린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그 숫자 운명 같은 숫자의 장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브루클린이 좀 어려운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토니볼에서는 선택은 하지 않는데 사실 저도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배당 적중률도 브루클린 사이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아틀란타의 최근 원정 경기력이 너무 좋았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브루클린의 원정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장난처럼 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덴버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내일 뭐 버틀러는 이미 아웃된 상태고요. 뭐 타일러 히로도 뭐 GTD입니다. 아마 못 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덴버가 현재 4연승이고요. 마이애미는 3연패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약간은 좀 마이애미가 너무 높게 나왔죠. 이 TBS 마진 자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나라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어, 마이애미가 경기가 취소된 게 몇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 홈 경기였었고 그 마이애미는 홈 경기를 치른 지가 되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이슈가 터지기 전, 그러니까 12월 말이라든지 1월 초 요런 경기들이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숫자에. 그래갖고 생각보다는 이 TBS 마진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뭐 숫자는 숫자니까요. 숫자로 뭐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 3점 정도 덴버가 앞서고 핸디 조건은 5.5인데 이 그리고 프로토의 그 핸디값 적중률도 다 덴버 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약간 좀 브루클린이나 덴버가 좀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숫자 반영이 조금은 좀
원활하지 않게끔 어느 특정 팀에게 좀 유리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이애미 덴버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네, 내일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레이커스랑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홈 깡패 필라델피아와 원정 깡패 레이커스의 경기인데요. 어, 재밌게도 TBS 마진이 필라델피아를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9대 6으로 네, 필라델피아가 3점 정도를 더 받아갔고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가 플러스 3.5 핸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TBS 스코어상으로는 필라델피아를 가르치는데 이 배당 적중률이 레이커스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경기는 어, 저는 이 경기 한 2%라도 필라델피아로 나왔다면은 무조건 필라델피아로 이걸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배당 적중률에서 다른 방향을 봐갖고 이 경기는 패스하고요. 토론토랑 미러키입니다. 미러키인데 TBS 마진은 미러키가 6점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 핸디 조건이 5.5인데 0.5 차이는 데리고 갈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항상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안 데리고 간 적도 있었었는데 내일은 이 미러키는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적중률은 55%로 네, 미러키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죠. 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 경기는 저희가 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론토는 시아캄이 GTD 상태인데요. 시아캄이 빠지면은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토론토에서는. 그리고 3점은 둘 다 화력이 좋은 팀이고 골 밑에서는 만약에 시아캄이 빠지면은 물론 뭐 토론토의 다른 선수들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미러키가 조금 더 골 밑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러키가 항상 토론토에 맺힌 게 많기 때문에 네, 내일 뭐 분노를 잘 폭발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깐 세부 데이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토와 미러키의 세부 데이터인데요. 네, 미러키가 득실 마진은 훨씬 좋습니다. 13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토론토도 8점 정도 득실 마진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골밑에서 미러키가 좀 더 좋고요. 3점도 미러키가 좋고요. 프리드로우만 네, 저기 토론토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EFF 마진 차이가 좀 나는데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최근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생각보다 토론토가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자, 최근 맞대결 경기를 살펴보면은요. 미러키가 득실 마진이 4점 정도 나고요. 그리고 네, 다 비슷비슷한데 EFF는 네, 그 미러키 쪽이 훨씬 높고요. 미러키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멤피스는 네, 멤피스 쪽 이슈가 생겨서 경기가 취소됐고요. 세난과 보스턴 네, 이 경기도 왜 하필 세난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스턴이 네, 테이텀 선수가 돌아오면서 완전체가 됐죠. 네. 그리고 세난이 그래도 뭐 세난이 항상 중타 이상은 해주는 팀인데 그래도 요새 경기 보면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TBS 마진은 보스턴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세난이 플러스 4.5 핸디를 받았고요. 배당 적중률도 56%로 네, 세난 쪽을 가르쳐서 요거는 세난으로 데리고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세부 데이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난의 홈 경기력이고요. 보스턴의 원정 경기력입니다. 네, 1.2점 득실 마진은 보스턴이 1점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어, 이 수치를 보면은 훨씬 보스턴의 원정 경기력이 훨씬 더 막강하네요. 네, 3점 슛은 43%, 네, 프리드로 80에, 네, 이거는 네, 필드골 성공률은 47%. 네, 뭐 하나 보스턴이 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턴오버를 보스턴이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네, 파울도 보스턴이 많이 했네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보스턴이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뭐 이런 팀 칼라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둘 다 최근 원정, 최근 홈 둘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 경기 보면은 네, 세란이 이깁니다. 맞대결에서는요. 네, 득실 마진은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네, 세난이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3점이 좀 10% 이상 좀 불을 뿜네요. 그리고 EFF 마진도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네, TBS 마진은 보스턴이 1점 정도 높은데 이거를 플러스 앤디로 극복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서 네, 이 경기는 네,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워싱턴의 경기죠. 네, 워싱턴 동부의 문제아와 서부의 문제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왜 뉴올리언스가 왜 마이너스 7.5나 받는지 좀 이해할 수는 좀 없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네, 요 부분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워싱턴이랑 붙었을 때는 좀 확실히 우위에 있는데 핸디 조건이 좀 셉니다. 네, 그리고 네, 워싱턴 이 배당 적중률은 워싱턴 사이드를 봐서 네, 요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디트로이트 같은 그 경기가 요겁니다. 앞서 클리브랜드랑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를 고르고 갔잖아요. 네, 피닉스랑 오클라 경기에서 네, 오클라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좀 불안불안한데 네, 물론 뭐 피닉스에 뭐 에이스가 빠졌다라고 해서 저는 크리스 폴이 빠졌는 줄 알았는데 예, 데빈 부커가 빠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피닉스 에이스는 크리스 폴인데 네, 많은 분 대부분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빈 부커가 빠지고 뭐 사리치 선수도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피닉스가 이기는 수치가 나오고요. 맞대결에서는 네, 오클라가 이기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맞대결에서 오클라가 이기는 거는 지금은 피닉스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 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 TBS 마진은 피닉스가 8대 4로 네, 4점 정도 앞서고 있는데 핸디 조건이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당 적중률이 네, 오클라 쪽으로 52%가 나와서 요거는 네, 그냥 오클라를 영 또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오클라로 한번 데리고 가는 걸로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오클라와 피닉스의 세부 데이터인데요. 득실 마진은 최근 경기에서 OKC는 마이너스 5점, 피닉스는 플러스 3점 정도 나네요. 그리고 어느 하나도 네, OKC가 피닉스를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OKC를 담았을까요? 네, 그리고 예, 경기력은 피닉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보시면은요. 맞대결은 사실 OKC의 맞대결의 지분은 지금 피닉스에서 뛰는 CP3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한 4점 정도 OKC가 앞서고요. 네, 전반적으로 3점 하나 빼놓고는 다 피닉스가 앞섭니다. OKC가 앞섭니다. 그래서 요거는 OKC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타랑 댈러스 경기는요. 유타가 좀 더 이렇게 숫자가 좋습니다. 숫자가 좋은데 배당 적중률도 유타 사이드를 봤어요. 근데 이 4.5라는 게 조금은 좀 애매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하기로 했고요. 미네소타랑 골든스테이츠가 있는데 골든스테이츠가 지난번에 좀 대승을 하면서 TBS 마진도 많이 벌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핸디 조건을 다 극복하는 TBS 마진을 가져갔는데 이게 배당 적중률이 동배당입니다. 동률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는 골스가 이겼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골스를 가고 싶지만 요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3경기 중에 한 경기가 취소되고 12경기를 알아봤는데 정말 명승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이 팀이 확실히 이기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안 걸렸어요. 저희 쪽에서 숫자로 걸러내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상한 경기들만 많이 걸렸습니다. 뭐 오클라, 샌안토니, 미러키는 괜찮은데 미러키도 0.5 정도 차이라서 제가 다른 경기 좋은 경기들이 많았다면 이것도 아마 패스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러키는 그나마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네, 디트로이트 이렇게 4경기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요. 네,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니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숫자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각별히 좀, 좀 신중하게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액으로 소소하게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